반갑습니다. 아, 이번에는 제가 제 두 번째 에세이 시간을 품은 21가지 물건이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제목에서 쉽게 예측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소지하고 있는 21가지 물건을 되돌아본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요, 제가 이제 정원희 작가님 밑에서 이제 글 쓰는 수업을 받은 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9월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챌린지는 11월에 있었던 챌린지고요. 물건을 돌아보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돌아보는 뭐 그런 챌린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여하면서 항상 이 21일 챌린지는 다 하고 나면 책으로 내고 싶은 사람은 책으로 내고, 뭐, 아니신 분은 좀 나중에 내시기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여세를 몰아서, 퇴고를 열심히 해가지고, 네, 책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이 책에는, 세 가지 장이 있는데요. 과거의 나와 함께했던 물건 7가지, 그리고 현재 나와 함께하는 물건 또 7가지, 그리고 미래의 내가, 가지고 가고 싶은 물건들 7가지에 대해서 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중문과를 졸업하고 나서, 첫 직장으로 마카오에 있는 동방국제 여행 유항공사라는 곳에서 일을 했었어요. 마카오 상주 가이드로.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받았던 명함인데요. 제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한 획이 됐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대학을 졸업했고, 베이스 샐러리, 그러니까 그 기본급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을 때라, 그냥 중문과를 나왔으니 응당 중국에서 몸을 바쳐보겠다. 나는 청년의 시기를 거기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처음으로 들어온 잡 오퍼를 따라서 이제 마카오로 갔습니다. 근데, 월급이 없다 보니까 제가 정말 고전고투를 했어야 했어요. 왜냐면 뭐 월세도 내야 되고 물세도 내야 되고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하면서 한 2년 정도 그 나라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지금은 시드니에서 살고 있고 또 그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맞닥뜨릴 때마다 쉽게 포기하거나 어려워하거나 일을 피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해주는 명함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 다이어리 한쪽에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 있는 또 명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써봤고, 그리고 현재 내가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 뭐가 있을까? 이게 없으면 난 당장 불편할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현재 나와 함께하는 물건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중에서는 다이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권씩 다이어리를 직접 수기로 쓰는 편이고, 그리고 그 안에 개인적인 뭐 미팅이라든지 회사 관련된 미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막 다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핑크 색깔 나는 거는 개인적인 거, 그리고 뭐 노란색은 임대차에서 뭐 임차인이 이사를 들어오는 거, 그리고 뭐 녹색은 반대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는 것, 뭐 이렇게 저 나름대로의 룰을 정해서 이제 다이어리를 쓰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또 담아봤고, 그 미래에 내가 함께 하고 싶은 물건들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앞으로 이 물건을 가지고 내가 30년, 40년을 꾸준히 내가 정말 소지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였습니다. 저는 사실은 한 번도 종이에다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초등학교 이후에는 써본 적이 없는데요. 12월 달 초에 정원희 작가님께서 특강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게 이 크리스마스 카드에 관련된 거였는데, 처음에는, 저희 작가님들이 연세들도 조금 있으시고, 그런데, 이런 크리스마스 카드에 대한 특강이 뭐가 있을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되게 궁금해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막상 듣고 나니까 이 크리스마스 카드라는 것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고마웠던 사람, 아니면 내가 정말 미안했던 사람에게 한 해 마무리하기 전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써서 보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처음으로 직접 써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제가 줄 때도 감동이었고, 또 받는 사람도 되게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 이거를 보내드렸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거를 나중에 저희가 지난달에 저희가 한 달 동안 여행을 했거든요. 엄마랑 제가. 그런데 이제서야 그 카드를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았을 때 굉장히 감동적이었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래서 미래에 항상 12월 달에는 카드를 좀 써보자 하는 마음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여러 가지 물건을 막 펼쳐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돼서 저한테는 너무 좋은 글쓰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이 챌린지를 하면은요, 한국 시간 12시에 글감이 나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새벽 2시에 이제 글감이 오거든요. 2시간이 차이가 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거를 주제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하루 동안에 제가 이제 딴짓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뭐 티타임이라든지 이럴 때, 오늘 그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기록해보고 그래서 그 기록을 통해서 매일 밤 퇴근 후에 1,500장 그러니까 A4 용지로 한 장 반 정도의 분량의 글을 21개를 채워서 썼고요. 그러고 나서 한꺼번에 그 모든 글을 다 완성을 했을 때 이제 퇴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퇴고 같은 경우에는 한 6번에서 8번 정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첫 번째 에세이에서 뭐 열심히 했다고 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K 양이라고 이름을 언급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가 그 이름을 다시 실명으로 언급을 하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또 첫 책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잘하려고 첫 책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글을 쓰도록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 출간 후의 변화, 이 책이 물건에 관련한 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뭐 컴퓨터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모은 책들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그래서 글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것만 이 지구를 아프지 않게 하고 하려면 이제 소비를 많이 절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록하는 습관, 그리고 독서하는 습관을 들였고요. 그리고 출간 후에 가장 기뻤던 변화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책을 썼을 때도 사실은 작가 타이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책이 나오고 나서는 아무래도 시드니 교민 사회가 그렇게 넓지 않아서 그러는지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며칠 전에 러닝클럽에 나갔는데 모르는 두 분이 오셔서 글 쓰는 작가님이시죠? 라고 해서 굉장히 부끄러웠던 하지만 속으로는 내심 되게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출간 후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전자책을 쓰면서 첫 번째 쓴 책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처녀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너무 부끄러웠어서 두 번째 책도 과연 써도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막 했었는데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정원희 작가님께서 이렇게 우쭈쭈 하시고 이렇게 동기부여 하시는 데는 굉장히 큰 힘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21개 꼭지, 21개 뭐 글감만 있으면 책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약간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저도 그냥 그걸 약간 매뉴얼처럼 전자책은 그냥 1, 2, 3장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1, 2, 3장이 있고 거기에 아래 7개씩 또 그거에 맞는 또 글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전자책을 초고를 통해서 퇴고를 열심히 해서 낼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희망을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을 쓰시는 그 어떤 분에게 여쭤봐도 이 두 가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메모, 독서.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메모하고 독서한다면, 전자책은
네,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무튼 제가 부족한데, 이제 여태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자책을 쓰시기를 희망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쓰고 계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유 해제해 주시고요. 이어서 이옥겸 작가님 바로 준비해 주세요. 공유 해제하시면 돼요. 공유 해제? 네. 그리고 이옥겸 작가님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다 되게 뿌듯하고 대견한 눈빛으로 우리 작가님들 강의하실 때 그런 눈빛을 다 보내고 계시네요. 네, 시작해 주세요. 음소거 됐어요. 금방 바로 됐었는데. 슬라이드 쇼 하시고. 음, 다시 풀렸네요. 다시 해주세요, 공유. 이나영 작가님께서 너무 잘하셔가지고 뒤에서 하는 거 되게 부담되네요. 음, 빨리 안녕하세요. 저는 다산에게 배우는 인생 변화 21가지 지혜의 작가, 글 쓰는 글로벌 마케터 이옥겸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솔직히는 되게 떼진한, 책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작년 3월, 4월에 챌린지를 하면서 저의 첫 책이 올해 1월에야 나왔습니다. 저한테는 한 6개월간 퇴고 아닌 퇴고를 통해서 나오게 된 되게 난산을 통해서 이제 노산하게 된 책이었고요. 제 인생에 있어서 되게 의미가 컸던 책이고 앞으로도 이제 다산을 위해서 전자책이든 종이책이든 다산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첫 책이 아마 다산에게서 배운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왜 쓰게 됐었냐면, 저한테 처음 책 쓰는 글 쓰는 사람들 들어와서 처음 도전이었는데, 혼자 자기의 글을 쓴다라는 거는 쉽지 않은 과제였던 것 같고, 그런 걸 위해서 처음에 명절을 보면서 저의 생각을 좀 덧붙이는 것으로 시작을 하면 상대적으로 좀 부담을 덜 하게 글 쓰는데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그거조차도 매일매일 글 쓴다라는 게 저한테는 상당히 큰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두려움도 많았지만, 여기에 이제 문구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마지막 습관 38페이지에 그 내공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갖고 계속 책을 썼었고요. 어떤 내용을 썼었냐면, 실제 다산의 마지막 습관에서 배우는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좋은 어구를 갖고 오고, 제 삶을 돌아보면서 21가지 주제로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배움에 대한 변화, 그리고 나 스스로의 변화, 그리고 이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흔들림 없는 내가 되기 위한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의미가 컸던 건데, 이제까지 자녀들하고 대화를 했던, 제가 새아이의 아빠이기도 해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진행을 할 때는 매일 한 꼭지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하면서 수십 페이지, 어떨 때는 뭐 100페이지 가까이도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한테 와닿는 한 꼭지를 선택을 하고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요 세 번째 과정이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컸는데 예전에는 저만을 위한 독서를 했다라면 이 책을 읽었을 때 나의 인생 경험을 정리를 하면서도 독자들과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찾아내서 메시지로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 부분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의미 있는 도전이었고요. 이런 도전의 과정을 통해서 솔직히는
제일 어려웠지만 극복할 수 있었던 게, 저에 대한 얘기를, 뭐, 어떨 때는 자랑을 할 때는 쉽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 저의 조금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부분은 글쓰기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중에 정리를 하고 나니, 아, 이것도 용기가 필요한 작업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매일 글을 쓰고, 그 네이버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면서, 아, 나도 매일 글을 쓸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또 생겼고요. 그리고 50년, 이제 제가 5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 어, 반평생을, 이제 삶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좋았던 게, 제가 이제 요새는 프리랜서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독자든 청중과 연결되는 연결고리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글을 쓸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은 이렇게 저의 생각을 정리한 것을 글로 남길 수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출간을 하고 나서 솔직히 6개월간 퇴고 아닌 퇴고의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뭐 솔직히 기대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에 되게 큰 변화의 인생 제2모작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 됐었던 것 같고요. 이제는 진짜로 작가가 돼서 퍼스널 브랜딩 할 때 이 작가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변화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습관이 생겼던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어록을 쓰면서 그것을 그냥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명조에서 시작된 어록들을 나의 어록으로 바꾸는 작업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큰 변화였고요. 대외적으로는 물론 뉴페이퍼에서 출간을 했지만 교보문고라든지 여러 그 실제 서점들에서 전자책을 출간을 하면서 제가 QR코드도 만들고 이런 작가로서의 데뷔를 할 수 있었던 게 큰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글 쓰는 글로벌 마케터라는 정체성을 갖고 제가 개인적인 퍼스널 브랜딩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대외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이름으로 출간된 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뿌듯함과 자신감을 준 큰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전자책을 출간하신 분들 뭐 8권, 9권도 내신 선배님들도 계시고 지금 또 새로운 출간을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은 길고 쓸 책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의 첫 책을 비롯해서 제가 앞으로 낼 책들도 많을 거고,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서 두려움이 많으시겠지만 한번 실행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출간의 기쁨도 느껴보시고, 그리고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책이 있는 게 좋습니다. 뿌듯하고. 그래서 완벽함에 대한 그 본인의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시면 훨씬 더 좀 마음 편하게 출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에 시작이 어려우실 때는 이런 그 좋은 책을 보시면서 이렇게 다산의 습관이라든지 천년의 내공이라든지 이런 책을 보면서 자신의 어, 어록을 만드시는 것도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 코치님의 가이드처럼 21일만 도전하면 책 한 권이 나올 수 있다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이미 여러분들은 경험과 재산을 충분히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저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양정혜 작가님 공유 해제해 주시고 양정혜 작가님 준비해 주세요. 리허설을 며칠 빡세게 시켰더니 엄청 잘하시네요. 네, 아직 이 무대에 서지 않으신 분들도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양정혜 작가님, 네, 됐어요? 네, 아직 화면이 안 떴네요.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제일 아래 슬라이드 가서 있어. 슬라이드 쇼 시작하기. 슬라이드 쇼.
하고 클릭하시면 돼요. 예, 네 네 번째 거. 번째. 네, 음, 네, 시작해 주세요. 그런 거죠. 어, 안녕하세요. 저는 글 쓰는 사람들 23호로 입가한 양정혜 작가입니다. 앞에 두 분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더 떨립니다. 선생님은 원고를 다 외우라고 하셨는데 다 외우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음, 저는 전자책이 5건이 돼가지고 한 권씩 설명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1일 챌린지를 할 때 그냥 망설이기보다는 무조건 도전했습니다. 물론 실패할 때도 있었고 글감이 막막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시작하면 꾸역꾸역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쌓인 21편의 글은 마침내 한 권의 전자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출간의 성취감은 다음 문장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슬라이드 넘기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못 살아? 그 다음이네요. 제가 긴장해가지고요. 제가 쓴 전자책은 총 5권으로 모두 저의 삶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쓰는 21통의 편지. 이 책은 저 자신과 삶을 함께 걸어온 소중한 인연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장소와 물건에 대해서 쓴 편지글입니다. 두 번째, 21장의 사진, 다시 떠난 아프리카는 사진으로 다시 떠나는 아프리카 여행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 오늘을 모아 내일을 키우다는 흔들리는 일상에서 얻은 작은 배움들을 모았습니다. 네 번째, 물건의 기억, 나의 이야기는 물건이 불러낸 저 이야기, 우리의 시간, 그리고 내일을 향한 고백을 담았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나는 이렇게 작가가 되었다. 이 책은 브런치 작가 되기 21일 챌린지를 통해 저 자신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간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썼는지 그 전자책 출간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는 챌린지를 시작하면 일단 매일매일 쓰게 됩니다. 그렇게 21편의 글이 쌓였습니다. 코칭 선생님께 제목과 목차를 컨펌받고 최소 5번 이상의 계고를 거쳤습니다. 캔바로 표지를 만들고 오케이 등록하세요 라고 사인을 받으면 순간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처음 전자책을 등록할 때는 복기령 작가님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편집글 챌린지에서 제일 뜻깊었던 것은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께 처음으로 편지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눈물, 콧물까지 흘리면서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장문의 편지를 처음으로 써보았습니다. 갤러리 털기는 아프리카 한 달 여행을 다시 떠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안 맞죠. 어, 단순한 기록을 넘어 다시 그곳으로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물건 이야기를 쓸 때에는 제가 포르투갈과 스페인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챌린지를 포기할까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가면서 어떤 물건을 쓸지 미리 사진도 찍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이의 성장과 가족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일기장, 그리고 두 사람의 첫걸음을 기억하는 붉은 치마와 초록 저고리의 추억을 글로 남길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출간 후의 변화를 말씀드리면 21일 동안 매일 글을 쓰면서 제 삶을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문장이 아니라 한 문장이라도 매일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브런치 작가도 되었고 글을 쓰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비행기에서도 기차에서도 카페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저는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또 저의 저서칸에는 공저 2권과 전자책 5권까지 가득 채워진 느낌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소박한 인쇄의 기쁨은 꾸준한 글쓰기의 작은 증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책 쓰기를 고민하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 글쓰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변화가 올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한 문장이라도 쓴 날은 포기하지 않은 날입니다. 여러분의 저서칸에도 전자책이 1권, 2권 채워지는 기쁨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공유 자, 중지. 이제 마지막에 최윤주 작가님까지 마무리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윤주 작가님 준비해 주세요. 네. 띄워졌나요? 네. 네. 이거 아주 많이 떨리네요. 처음에는 덤덤하더니 선배님들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쫄았습니다, 지금. 아, 낮에부터 이제 출근해서 계속 연습을 했는데 머리가 지금 하얗게 돼가지고 네, 우선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조 작가입니다. 저는 이 전자책이 아빠와 보낸 그 2190일간의 기록을 마지막 본편지 아빠에게 드립니다라는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오늘 이 책이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아빠는 늘 무섭고 원망스러운 존재였는데요. 마음속에 미움과 외로움이 가득했고 그 아빠를 향한 감정은 복잡하게 늘 얽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산에서 혼자 계시던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전화를 간호원한테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히 달려갔을 때 제가 본 아빠는 입 빠진 호랑이처럼 나약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빠를 우리 집으로 모셔와서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하고, 어떤 분들은 요양원을 권했지만 저는 부모를 끝까지 모셔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아빠와의 6년의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6년의 시간은 저에게 단순한 돌봄의 시간이 아니었고요. 아빠를 한 인간으로 이해하고 또 제 안의 상처를 치유하고 삶에 큰 힘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책을 쓰면서 가장 큰 동기는 아빠에 대한 그 수많은 오해가 이해가 되는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이 책에 담은 내용은 아빠가 하늘로 이사 가신 후에 함께 보낸 시간을 추억하면서 쓴 글입니다. 총 4장과 부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빠가 우리 집에 오시게 된 과정, 그 다음에 응급실을 오가면서 보낸 그 긴박한 순간들, 눈물로 지낸 그 셀 수 없는 시간들, 그리고 사소하지만 소중한 그 일상의 어떤 기억들을 담아놨습니다. 아빠는 평생 식당 일을 했는데 뜨거운 불 앞에서만 일을 하신 아빠였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처음으로 간 노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종이접기, 뭐 꽃꽂이, 또 노래하기 뭐 이런 걸 배우시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던 그 모습과 당신이 어느 날 손으로 직접 만든 꽃다발을 들고 오시던 날에는 내가 학교에 갔더니 주방에서 맨날 가히 칼만 쓰던 나였는데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꽃다발도 만들고 종이접기도 했다. 너무너무 신기했다 하시면서 아이처럼 좋아하시던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누비 조끼를 입으시면서 좋아했던 그런 따뜻한 순간들을 이 책에다가 담았습니다. 단순히 부모에 대한 그 추억에 그치지 않고 부모를 잘 이해하고 돌보는 실전 가이드북도 짧게 담아놨고요. 저와 같이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아마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서먹했던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이 들어가는지를 준비하게 하는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글을 쓰는 과정이 어렵지 않았냐고 물었는데 저는 지난번에 이제 21일 챌린지 편지 쓰기를 참여하면서 이 글을 써내려 갔는데요. 기록을 할 때는 아빠를 모시는 동안 틈틈이 써두었던 카카오 스토리와 휴대폰에 가득했던 아빠의 사진들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 아빠의 느린 걸음과 또 쪼글쪼글해진 손등을 보며 그 감정들을 다 기록을 했었고요. 처음에 챌린지를 시작할 때는 눈물이 앞을 가려서 몇 주 동안 한자도 쓰지 못한 날도 있고 또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차올라서 울먹이면서 자판을 두드린 날도 있었고 어느 날은 손글씨를 꾹꾹 눌러서 쓰듯이 정성을 다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와의 행복한 순간뿐만 아니라 또한 이 책에는 간병 중 겪었던 육체적 통증과 때로는 저 자신도 빈병에 효자 없다 하는 것처럼
때로 도망치고 싶었던 그런 마음까지도 살짝 솔직하게 담아놨습니다. 음, 출간 후에는, 전자책을 낸 후에는 제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내면의 치유는 마음속에 숨겨놓았던 그 묵직한 돌덩이 하나가 덜어진 것처럼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아빠를 향한 원망과 오해는 사라지고 아빠의 인생이 누구보다도 찬란했고 또 최선을 다하셨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계시면서 제가 아빠를 간병하면서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 또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아빠가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셨던 그 대학병원에서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병원에 취직해서 다른 환자들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병원 근무를 하면서 아빠와 함께 다녔던 병원 복도, 로비는 저에게 눈물이 아닌 위로와 보람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책을 쓴다는 것은 처음 시도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 정원희 작가님의 어떤 처음에 글을 쓰라고 했을 때 정원희 작가님의 말이나 또 글 쓰는 사람들에 들어간다는 것조차가 너무 힘들었는데, 어, 여러분들과 더 함께 하면서 저는 오늘도 더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책 쓰기를 고민하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4개월, 5개월 미적미적 하다가 4개월, 5개월 더 늦게 전자책이 나오기도 하니까 빨리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일상에서 혹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돌보았던 그 고단한 시간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닌 걸 이번 책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짐을 삶의 힘으로 바꿔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 전자책을 쓴 건 거창한 문학작품을 쓴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진실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이 강연회가 끝나면 전화를 하셔서 사랑한다고 꼭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지금의 그 마음을 또 글로써 옮겨 보세요. 여러분의 기록이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글 쓰는 사람들의 최윤주 작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 시간이 이제 한 40분 정도가 흘렀는데 마지막까지 다 너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자, 오늘 나는 좀 소감을 얘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 자발적으로 먼저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혹시 말씀하고 싶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김정갑 작가님 먼저. 음. 먼저 네 분 이나영 작가님, 그리고 이옥금 작가님, 양정희 작가님, 그리고 최윤주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요. 저도 막 울먹울먹하고 그 이나영 작가님의 그 젊은 패기, 톡톡 튀는 그 이제 말이나 그 내용들이 제가 지금 저는 뭐 챌린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썼는데 계속 이렇게 미적미적하는 그런 제 그 우둔함, 아둔함을 이번에는 좀 이렇게 배제를 시키고 용기를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이옥금 작가님은 그 중저음의 목소리 너무 매력적이고 그리고 다산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일할 때 내용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고요. 다시 한번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갖게 해주셨고 그 양전회 작가님 5권 내시고 2권을 공전 내셨는데 너무 초보처럼 진솔하게 긴장되게 떨림이
저도 같이 함께 떨려 왔거든요. 그래서 더 응원해 드리고 싶었고, 참 대단하신 분들이고, 마지막 최윤주 작가님, 저도 지금 막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어, 응원하고 여러분들 이번에 이렇게 네 분 작가님들의 이 전자책 강연회가 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너무 연습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준비를 많이 오신 것 같고 우리 정원희 작가님 정말 뿌듯하시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많이 두셔가지고 이번에 정말 진솔하게 잘 들었고요. 저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한 분만 더 들어볼게요. 혹시 하실 분 있으세요? 네. 그러면 박성기 작가님 스피커를 켜셨네요. 네. 지금 어디 계세요? 예, 부산역 대합실에서 열차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 네, 소리가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이어폰을 끼고 해가지고 제가 이런 걸 처음 해봐가지고. 네 분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분들인데 축하드리고요. 저는, 챌린지는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했지만 전자책은 지금 두 권 쓰다 못 썼습니다. 그런데, 어,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꾸 발간을 하면서 전자책을 썼던 그 심정을 좀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가 좀 더 확산돼서 우리 글 쓰는 사람들이 많은 작가님들이 챌린지에 참여하고 서로 응원하면서, 많은 전자책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 건강한 모습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미니 특강을 하고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제가 아직 병원에 있는데요. 자꾸 주사를 꽂으러 오네요, 저한테. 제가 딱 9시에 끝낸다고 했는데. 네. 일단은 이 특강을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출간을 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리고 한 권 쓰고 두 권 쓰고 이제 쭉 써 오다가 아, 내가 들인 어떤 시간에 비해서 또는 결과물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 있었을 텐데 스스로가 실망하든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이제 얘기를 듣게 돼요. 당신의 글이 좀 형편없습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글을 썼나. 아니면 스스로가 굉장히 자신감이 올랐다가 또 어떤 날은 반응이 없으면 또 내가 너무 형편없는 글을 쓰고 이렇게 작가랍시고 하나 하고 이제 그렇게 멈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저희가 도전을 하고 있는데 뭐 브런치 작가, 그다음에 뭐 좋은 생각, 그리고 또 이제 종이책을 쓰신 분들은 한 100여 곳에 원래 투고를 하는데 사실 거절까지 포함해서 20%가 안 돼요. 답변을 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0개 정도를 리스팅해서 항상 보내고 또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받았지만 그걸로 또 상처받기도 하죠. 글 같은 건 뭐하러 쓰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책 읽어서 뭐하나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봐야 뭐 내 삶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을 거야. 또 잠시 멈추면 또 잠깐 쉬어가더라도 뭐 괜찮아. 계속 나를 또 위로하게 돼요. 쓰지 않고 있는 나를. 그리고 하루하루를 매일 쓰시다가 또 멈추게 되면 그게 또 익숙해지면 또 실패에 익숙해지는 거라서 또 그런 것에 대한 감흥이 없고 점점점 어떤 이것 처음에는 마음이 좀 편하다가 이것도 못 해내는 내 자신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실패하는 모습이 싫기도 하고 역시 내가 글을 읽어봤자 책을 써봤자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무언가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그 생각들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잠시 그랬던 적이 있다면 내가 어떤 시도를 했다는 증거이죠. 번아웃은 누구에게나 오지 않는다고 했죠. 열심히 달린 사람에게나 옵니다. 번아웃이 왔다는 건 열심히 달렸다라는 증거가 되죠. 여러분이 도전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지금 글 쓰는 사람들은 100명의 등록 작가가 있습니다. 그중에 공저를 포함해서 모두 45명이 내 이름이 걸린 책을 출간했습니다.
대단한 성과죠. 공저가 3권이 출간이 되었고, 단독서가 2권이 나왔고, 전자책은 무려 48권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결과입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심조심 살았는가? 그냥 편안한 것만 생각하고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계속해서 시도하고 도전하며 살았는가?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내가 살고 싶은 진정한 삶이 정말 내 몸이 편하고 생각하지 않고 남들을 돕지 않는 그런 삶인지 무언가를 매번 시도하고 도전하고 살고 싶은 삶인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번 글 쓰기가 힘들 때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전을 한다는 건 그 자체가 다른 차원의 삶이죠. 이곳에 있는 분들의 대부분 챌린지를 하고 있고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고 또 결과물을 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스스로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에 충분히 자부심을 느끼셔도 되고 어,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폄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런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이 신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기회를 얻은 사람답게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항상 이제 이런 출간회를 하면, 실제보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현장에 더 여러분들이 확실히 더 강하다는 게 현장에서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4분 너무 많이 수고해 주셨고, 또 잠시 멈출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쉼표일 뿐이지 마침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지금 기획해서 이제 다가올 공저가 여기까지 참 잘왔다의 시즌 3가 2월에 공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저하고 몰타를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또 엮어서 하나의 공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과제를 해 나가시면서 아직 내가 어떤 책을 써야 할지에 대한 것이 좀 확실하지 않으신 분들은 과제를 해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또 챌린지를 하는 것에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해서 반드시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할 때마다 책이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챌린지를 그것 때문에 포기하시지 말고 매일매일 내가 기록하고 아까 양정혜 작가님이 말씀하신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내 하루를 소중히 여겼다라는 그 가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매일 글을 쓰고 누군가를 돕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빛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런 시간 지금 금요일에 아주 다들 바쁜 시간이시죠? 네. 근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거는 또 다른 분들에게도 좀 전달을 하고 싶어서 녹화로 지금 남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여 못하신 분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다시 한번 정말 이 신인들이잖아요. 네, 신인이기 때문에 더 떨리고 더 긴장되고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10권, 20권, 10년 후에 강연을 하는 그 어떤 순간보다도 지금 이 순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신다면 더 좋은 선배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시니어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사진을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네, 사진을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